그 행안부 장관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례적으로. 네. 행안부 장관은 이제 중수처의 주무 그렇죠. 장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행안부 장관의 주장은 이제 월요일은 비서실장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네. 네. 비수보 회의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됐는데 요거 이제 조만간 요게 이제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를 이제 대수보라고 하는데 주 후반에 열리죠. 요때 이런 것들이 비수보에서 논의되고 검토되는 안들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요걸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강훈식 비서실장은 최근 교육 현장 전반에서 불법적인 시험 문제 거래와 유출 등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며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요 사안과 관련해서도 좀 상당히 심각하죠. 그리고 또 하나 강훈식 비서실장은 K컬처 확산과 함께 심각해지고 있는 가짜 한국 상품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게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K뷰티, K푸드 뭐 곳곳에서. 네. 옛날에 저는 한 10년 전쯤인가 이태리가 참 뭐 그 아이 컬처 이태리 컬처가 한 20년 된 것 같다. 이태리 컬처가 막 뭐 잘 나갈 때 국가에서 무슨 뭐 피자, 스파게티 관련해서 자기네가 인증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세계인의 비웃음을 산 적이 있었어요. 이미 그거는 뭐 이탈리안 자기들만의 것이 아닌데 그냥 세계인의 것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도 좀 조기에 우리 문화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금지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홍보하는 네.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가 좀 K컬처의 종주로서 좀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결국에 근데 이거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외교력으로 풀어야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 지금 대통령이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게 그 우리 외교 공간 있잖아요. 네. 뭐 영사관, 대사관 이런 것들을 그 교민들 편익을 위한 시스템으로 좀 완전히 개조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가서 그냥 뭐 뒷짐지고 막 이렇게 군림하려 하지 말고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K 컬처를 지키고 홍보하는 그런 좀 공세적인 서비스 차원의 기관으로 지금 탈바꿈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곡소리 나네요. 또 거기서 엄청 싫어하겠네. 싫어해도 어떻게? 싫으면 뭐 외교관이 그럼요. 대사관을 떠나야지. 그렇죠. 원래 해야 될 일이지 뭐. 그러니까. 네. 그거 앞으로 좀 기대를 너무 해보도록 좋네요.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오늘 저녁에 네, 젠프 민주당 신임 지도부 만찬. 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재편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합니다. 네, 이제 공소청의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이원적 인력 구조 등에 대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이 될 것 같아요. 무지하게 예민한 주제죠.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가 신난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공소청의 보안수사권을 주는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대통령 의중이 담긴 거다. 보건민주수석에게 그런 기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도 좀 이렇게 가르마를 잘 타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오늘 똑같이 또 그 행안부 장관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례적으로. 네. 행안부 장관은 이제 중수처의 주무 그렇죠. 장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행안부 장관의 주장은 방금 우리 얘기했던 중수청의 이중적 구조 반대한다. 네. 그다음에 공소청의 직접 수사 요청, 수사권, 보안 수사권 네. 반대한다. 필요하다면 보안 수사 요청권 정도, 그러니까 자체적인 수사 인력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보안 수사를 요청하는 경찰 쪽에 요 정도 수준으로 입장을 피력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단독의 결행은 아닌 것 같다. 행안부 장관이 그런 내용을 확정적으로 인터뷰를 했으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청와대랑 조율된 내용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장난 못 치게. 그렇죠. 네. 김민석 국무총리도 원칙이 보안수사권 폐지라고 언급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했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보안 수사권 논란이 있는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뭐 경찰이나 1차 수사 기관에만 수사를 맡겼을 때 불안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보안 수사 없이 어떻게 서류만 보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냐. 공소청이 이제 이런 이야기에 대한 보완은 필요한 거거든요. 보안 수사권을 주라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점은 당연히 지적이 되는 거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보완할지는 외국 사례들을 다 참조하면 돼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하는지. 수사 기소가 분리된 나라가 많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공부 열심히 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그 봉욱 민정수석의 그 아이디어는 해외 사례하고도 안 맞기 때문에 맞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제가 사실 지난 주말 내내 너 청와대 출입하니까 도대체 대통령의 검찰개혁과 관련된 생각이 뭔지 너 좀 취재한 거 있냐? 라고 묻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봉욱은 어떻게 된 거냐? 네. 네?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 봉욱이 오바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분명한 원칙을 얘기했어요. 뭐냐? 범죄와 관련된 피해자들이 경찰의 수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이 비대해짐에 따라서 이거를 법이 허용하는 틀 안에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봉욱은 그러면은 보안 수사를 해야겠네 라고 확대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봉욱이 그렇게 판단한 걸 대통령은 그러면 빨간 줄로 고쳐주지 않았느냐.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원칙을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백혜련 경장이랑 이문정 검사장이랑 이렇게 붙인 것도 네. 직접 너희들이 국민들 앞에서 결어. 그래서 판단을 받자. 이해운도 마찬가지야. 이해운 일단 통합 차원에서 했는데 네가 국민들 상태로 해명하고 설득하지 못하면 아웃인 거지. 마찬가지로 봉욱 등이 검찰 이해가 충분히 반영된 걸 정부 시안이라고 가져왔을 때 그럼 국회로 던져가지고 경합하게 해서 국민 여론에 따라서 결론 나는 대로 수렴하겠다. 그건 전형적인 대통령의 업무 방식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제가 적나라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반대하면은 김어준 뉴스공장 구독자고 보안 수사권을 찬성하면은 친명 이동영 작가 구독자고 이런 식으로 편을 나눠갖고 싸우고 있어요. 보안 수사권이 아니라 보안 수사 요청권을 허용하는 정도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을 다치게 하면 안 돼. 이 전제에서 모든 논의를 이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토론을 해가지고 의견을 자신 있게 내면 돼요.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염두해가지고 대통령이 원하는 건 저거일 것 같으니까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니까 반대하지 말자.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일단 각자의 철학대로 토론을 자유롭게 하라 이거예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대통령 본인도 미리 답을 정해놓고 하지 않아요. 네.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실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정해놨잖아.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믿고 따라가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생각들 자연스럽게 밝히고 네. 그래서 그게 수렴되는 양상으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한 30초 정도만 지금 현행도 검찰이 존재하고 경찰이 존재하잖아요. 네.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경찰이 지금도 몰아놨어요. 소수의 범죄 외에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제가 일선에서 변호사를 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수사 결론은 이상하게 났어. 예를 들어가지고 경찰이 이건 죄가 되는데도 부당하게 이건 죄가 안 돼. 이런 식으로 결론을 잘못 내렸어요. 법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래도 관련하죠. 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걸 이의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의 신청하면 검사한테 사건이 갑니다. 그러면 검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래? 경찰이 수사 잘못했어? 내가 수사할게. 이게 보안 수사고요. 아니야, 다시 숙제 낼게. 경찰한테 똑바로 다시 하라고. 요런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보안 수사 요구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안 수사도 할 수 있고 보안 수사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근데 제가 지금 실무를 하면서 보안 수사를 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다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도 안 써. 인생 사건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 하고 싶은 사건을 하는 거지, 직접. 중수청에다가 공수청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수사 우선권을 주고 공수청에 보안 수사권 주고 이게 혹시 저들이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고 재밌고 이득이 되는 사건만 그렇죠.
골라서 한다는 의미 아니냐라고 저 같은 사람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국민을 위해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의도는 정치적으로 도움되는 사건만 끌어당겨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별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진짜 보안 수사권 없으면 큰일 난 거 맞아? 이게 약간 의심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아이디어를 펼쳐놓고 많이 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거를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 편인지를 자꾸 이렇게 점 찍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생산적인 토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가장 최근에 대통령의 국무위원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이 중수청을 앞으로 실제적으로 지휘 감독할 행안부 장관의 판단에 따른 인터뷰가 가장 대통령의 속내와도 맞물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수청의 이중적 구조 안 되고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보안 수사 권위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안 수사 요구도 아니고 보안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 정도만 제한적으로 주자하는 것이 아마 가장 정통한 지금 현재 청와대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